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다.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맞는 말이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여기서 멈춰보자. 이 말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왜 이 말을 꺼내드는 걸까? 그건 아마도 이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 말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흘러가는 삶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흘러가듯 삶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삶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라고 무의식 중에 믿게 된 것이다. 버티면 된다고. 견디면 된다고. 그냥 가다 보면 뭔가 된다고.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삶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 강물에 배를 띄워놓으면 물이 배를 데려간다. 그게 흘러가는 삶이다. 그런데 노를 잡고 방향을 정하면 같은 강이라도 다른 곳에 닿는다. 그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세월이 멈추는 게 아니다. 똑같이 흐르는 강에서 노를 쥐느냐 놓느냐의 차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는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떠밀려서 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결혼도 직업도 살던 동네도 어쩌다 보니가 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명언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다. 만들어간다는 말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사업을 해야 한다거나 위대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 만들어간다는 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오늘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좀 더 천천히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뭔가 바쁘겠지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 그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모든 선택이 다 크고 대단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오스카 와일드는 화려한 삶을 살다가 결국 감옥에 갔다. 말년에 그는 초라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 잘 살아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많이 무너지고 나서 이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다. 삶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유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떤 분이 계셨다. 25에 취직을 했다. 그 회사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었다. 그냥 합격이 된 곳이었다. 일단 다녀보지 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 20년이 지나 있었다. 그 회사에서 20년을 일했다.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좋았던 적도 많지 않았다. 그냥 흘러온 것이다. 퇴직을 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무서웠다고. 이런 경우가 드문 게 아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됐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 상대가 싫었던 게 아니다. 그냥 그 타이밍에 그 흐름에 올라탄 것이다.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왜 결혼했지? 하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 서로를 미워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흐름에 실려간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걸 탓하려는 게 아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다.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던 시대도 있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고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다. 그 선택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찾아온다. 이게 내 삶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인가? 잠깐 지금 이 질문이 낯설지 않은 분이 계실 것이다. 내 삶인가 내가 살아온 삶인가? 이 차이가 뭔지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식 이야기를 해보자. 자식을 키울 때 대부분의 부모는 최선을 다한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다 큰 자식이 이런 말을 한다. 엄마는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아빠는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억울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잠깐,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예술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했다. 예술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아들은 결국 이공계 대학에 갔다.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월급도 잘 받는다. 그런데 어머니는 느꼈다.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 명절에 와도 말이 없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왜 그런지를 몰랐다. 50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 아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이 어머니는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다. 문제는 최선의 방향이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의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간 것이다. 삶을 만들어간다는 건 내 삶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가까운 사람의 삶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 이 한마디가 있었다면 아들이 같은 길을 갔더라도 그 관계는 달랐을지 모른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대화.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잠깐 생각해보자.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 좀 해봐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듣기 위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오늘 한번 해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 결혼 초에는 대화가 많았다. 어디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대화가 줄어든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이제 다 알잖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침묵이 쌓인다. 한 남편 이야기다.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해 보였다. 그런데 남편은 바빴다. 일이 많았고 피곤했고 집에 오면 쉬고 싶었다. 뭔가 힘들면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이 억울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생각해봤더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그는 그냥 바빴던 것이다. 삶에 치여서 흘러온 것이다. 문제는 흘러오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의식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삶을 만들어간다는 건 커다란 결정만이 아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부부 사이의 갈등 중에 사실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다. 말 안 해도 알겠지의 함정이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상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생겨서 실제 상대방을 안 보게 된다. 이런 순간 있었을 것이다. 배우자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알아 하고 넘긴 것. 그 순간이 기억난다면 그때 그 사람이 하려던 말이 뭐였을지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늦지 않다. 돈 이야기를 해보자.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이다. 사업이 안 됐거나 빚이 생겼거나 갑자기 수입이 끊겼거나 아니면 그냥 늘 빠듯했거나 그 시절을 떠올려보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40 초반에 사업을 했다. 처음엔 잘 됐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동업자가 나갔고 거래처가 끊겼고 통장은 텅 비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혼자 다 끌어안고 밤마다 뜬 눈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한테 말 좀 해요.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서.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숨기는 것이고 하나는 나누는 것이다. 숨기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나누면 같이 감당할 수 있다. 이것도 선택이다. 흘러가는 대로라면 혼자 끌어안고 무너진다. 만들어가는 삶이라면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할 용기를 낸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돈이 좀 생겼을 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 투자를 권하는 사람, 빌려달라는 사람, 잘해주는 척하는 사람. 그 시절에 속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게 상처가 됐을 것이다. 사람이 다 그렇구나.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 결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일반화해서 모든 관계에 적용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이 된다. 돈 때문에 생긴 상처는 오래간다. 그 상처가 삶 전체를 조심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기도 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조심하는 것도 지혜다. 다만 조심하다 못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나 아무도 안 믿게 되거나 아무데도 안 가게 되면 삶이 점점 좁아진다. 그 좁아짐도 선택이기는 하다. 하지만 의식하고 선택한 것인지 그냥 흘러온 것인지는 다르다. 잠깐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려워서 못한 것들. 그 차이를 알아챈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혼자였던 시간을 이야기해보자. 꼭 혼자 사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 친구가 있어도 혼자인 느낌.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비, 간병, 살림, 아이들. 혼자 다 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울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버티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이분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다.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들었다. 그때 못 들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버텨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게 병은 아니다. 그냥 늦게 도착한 것이다. 그때 버텨야 했기 때문에 미뤄둔 것들이 이제 안전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버티는 것은 분명히 강한 것이다. 그런데 버티는 것만이 삶은 아니다. 버티면서도 나를 돌볼 수 있다. 버티면서도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를 수 있다. 그 차이가 나중에 크게 나타난다.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무게를 지금 여기서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실패를 여러 번 한 사람들이 있다. 사업 실패, 시험 실패, 관계 실패, 건강 실패. 실패가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찾아온다. 어떤 분은 3번 사업을 했다가 3번 다 실패했다. 첫 번째 실패 후에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실패 후에는 조금 흔들렸다. 세 번째 실패 후에는 그냥 포기했다.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사업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걸 알게 된 것도 정보다. 다만 3번의 실패를 돌아볼 때
왜 실패했는가 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이 아닌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도 어차피 나는 안 돼가 먼저 떠오른다. 그게 흘러가는 삶이다. 실패의 경험이 나를 대신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 만들어가는 삶은 이렇게 다르다. 3번 실패했다. 그래서 사업에서 배운 게 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 이게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냥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않는 것이다. 시험도 마찬가지다. 자격증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진 분이 계신다. 처음엔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했다. 2번, 3번이 되면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로 바뀐다. 그 생각이 공부를 방해한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격증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기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 탐색 자체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순간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어차피 안 되라는 생각에 멈춘 것.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추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과거의 실패에서 온 것이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50, 60이 되면 몸이 달라진다.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줄어든다. 그게 싫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을 잃어가는 것으로만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모두 잃어가는 시간이 된다. 어떤 분은 62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기 바빴고 부모님 모시기 바빴다.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림 강습을 신청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주변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6달이 지났을 때 자기 그림을 보면서 놀랐다고 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그 놀라움이 삶의 에너지가 됐다. 나이가 드는 것은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가능성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이 들어서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조급함 없이 하는 것, 과시 없이 하는 것, 비교 없이 하는 것. 나이가 주는 선물이 그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이유가 진짜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가리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기대를 이야기해보자.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 자식이 잘 되길 기대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힘들 때 나타나주길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온다. 그리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어떤 분은 아들에게 기대가 컸다.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 다음은 결혼이었다. 그 다음은 손자였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 혼자 살고 싶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다. 왜? 뭐가 부족해서? 아들과 말다툼이 됐다. 한동안 연락이 줄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게 있는가? 사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는 자기 기준으로 자식의 삶을 그려놓은 것이고, 아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상대의 동의 없이는 짐이 된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해. 이게 부탁인지 명령인지 혹은 그냥 소망인지를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실망도 마찬가지다. 실망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하지만 내 기대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대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선택이다.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기대를 다시 조율한다. 후회 이야기를 해보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걸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잠 못 드는 밤에 찾아온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 돼. 이미 지난 일이야.
잊어버리면 돼. 그런데 후회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잊히는 게 아니라 억눌리는 것이다. 억눌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것에 크게 반응하거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울컥하거나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후회와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세 문장이면 된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말이 있었다. 살아계실 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바빠서, 어색해서,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가셨다. 그 후회가 10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묘를 하러 가서 혼자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저 그때 고마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다. 전달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뭔가가 해결되는 일이 있다. 후회는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그 후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의 나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비교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세대는 비교를 참 많이 받았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던데, 친구 남편은 이렇게 했다던데, 그 집은 이만큼 산다던데. 비교를 들으며 컸고 비교를 하며 살았다. 비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 위로 보는 비교와 아래로 보는 비교. 위로 보면 내가 부족해 보이고 아래로 보면 내가 낫다는 위안을 얻는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위로 보는 비교는 불행을 만들고 아래로 보는 비교는 잠깐의 위안은 주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뭔가?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한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를 알게 됐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내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 가면 항상 기분이 이상하게 됐다. 친구들은 각자 잘 사는 것 같았다. 집도 크고 자식도 잘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였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모임에서 항상 여유로워 보였던 친구였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모임에서 보이는 삶은 그 사람 삶의 일부분이다. 좋은 것들만 꺼내놓는 자리에서 비교를 하면 내 삶의 전부가 상대의 좋은 부분과 비교되는 것이다. 그건 처음부터 기울어진 비교다. 잠깐 생각해보자. 지금 내 삶에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그게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남이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부분을 보며 살고 있다. 건강 이야기를 해보자.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며 무너지는 것이다. 둘 다 이해된다. 하지만 둘 다 삶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방식이다. 어떤 분은 60의 당뇨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 다음엔 억울했다. 나는 그렇게 막 살지도 않았는데. 의사 말을 대충 들었다. 약도 불규칙하게 먹었다. 식이요법도 지키다 말다 했다. 1년이 지나서 수치가 더 나빠졌다. 그제야 진지하게 마주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나서 오히려 더 규칙적이 됐다. 건강이 흔들리는 것은 삶을 새롭게 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 질문이 진지해지는 계기가 병인 경우가 많다.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 기회이지만 기회인 것은 맞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쩔 수 없다로만 받아들이면 그 신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신호가 뭘 말하는가를 들으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세대는 쉬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됐고, 쉬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고, 쉬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평생 쉬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갑자기 쉴 시간이 생긴다. 그 시간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앉아있으면 불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 지은 것 같다. 이 느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사람은 없다. 평생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몸이 어색하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견디면서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 차이가 쉼과 일의 차이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처음 몇 달을 아무것도 못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청소를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동네를 걸었다. 그냥 걷기만 했다. 목적지 없이. 그게 처음으로 편안했던 순간이라고 했다. 목적 없이 걷는 것. 그게 이분에게는 쉬는 것이었다. 각자에게 맞는 쉼의 방식이 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내게도 좋을 수는 없다. 골프를 해야 쉬는 게 아니고, 등산을 해야 활기찬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야 예술적인 게 아니다. 내게 편안한 것이 내 쉼이다. 그걸 찾는 것도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다.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보자.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억울했는데 말 못한 것, 서운했는데 말 못한 것, 고마웠는데 말 못한 것, 미안했는데 말 못한 것.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 걸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해. 이미 지난 일인데. 그렇게 눌러두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서 남아있다. 몸의 긴장으로, 잠의 어려움으로, 이유 없는 피로로. 지금 당장 다 말할 필요는 없다. 다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딱 하나만 오늘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걸 해보는 것.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혼자서 거울 앞에서라도 나 사실 그때 서운했어. 고마웠는데 말을 못했어. 그 한마디가 삶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이야기해보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그때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어떤 분은 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밥을 먹을 때 밥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다. 예전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느끼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그게 너무 좋다고 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프고 나서야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경우가 많다. 꼭 아파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순간이다.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삶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인가? 편안한가?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 누군가가 떠오르는가? 그 느낌을 그냥 따라가도 된다. 그게 삶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 이 말을 다시 들을 때 무언가 다르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흘러왔던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그 시절엔 흘러가는 것이 최선이었던 때가 많았다. 버티는 것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것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그 흘러온 삶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냥 흘러가면 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만들어가는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이다.
오늘 아침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는 것,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는 것,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들이 다 만들어가는 삶이다. 왜 그동안 힘들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이다. 삶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었는데 삶은 내가 방향을 정해야 움직인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걸 몰라서 힘들었다. 틀린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이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어느 정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저 아이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말이 없어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하고 다가갈 수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아도 된다. 흘러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로 내 삶을 작아 보이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틀린 삶이 아니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삶을 만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를 바란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감사하다.